안녕하세요. 내 고향 건강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오늘은요, 경북 의성을 찾았습니다. 의성은요, 의성진이라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식재료인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벌써부터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재료가 어떤 걸까요? 예, 전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의성 진자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두요. 예, 예. 사실 제가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의성에서 자두가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그 의성 자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의성 자두는 또 이 새콤 달콤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미인들한테 그 나쁘다는 변비에 좋고 피부에 좋고 피로에 회복 좋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일조량이 또 많고요.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인들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의성 자두의 독특한 그런 향과 맛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배량도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한 25%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산량은 제일 많고요. 이렇게 품질 좋은 자두 말고도 의성에 자랑거리가 많죠.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의성엔 지금 제철인데요. 자두뿐만 아니라 지금 복숭아도 이제 출하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의성 하면은 마늘이고요. 또 이와 함께 가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의성의 마늘을 먹여 키운 마늘소는 가장 그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네, 군수님 먹거리 말고도 볼거리도 굉장히 많죠. 예, 의성에는 그 여름에도 얼음이 얼고 또 찬바람이 난다는 빙계 계곡이 있습니다. 빙혈이 있고 이렇게 바위 틈에서 찬바람이 나는데요. 여름에도 영하 4도. 우와.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영상 3도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조문국 그 어린이 그 물놀이 시설이 약 한 20억 들여서 개장해서 지금 방학과 함께 어린이들한테 많이 인기 있으니까 우리 의성 오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먹을거리도 즐기시고 관광도 즐기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의성으로 많이 오셔서 우리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게 피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오늘의 재료인 자두를 수확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군수님께서 좀 좋은 걸로 골라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골라드릴게요. 한번 좀 드셔보세요. 아주 정말 달죠? 달아요. 네. 한번 의성자두 맛보신 분은 다음에 찾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의성자두로 맛있고 영양 많은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수확해주신 이 자두들로 건강한 밥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수확해주신 자두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두 요리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자두 요리 어떤 것일지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두 요리하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거예요? 자두를 말려놓으면 1년 365일 자두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자두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건가랑 말린 자두를 해서 찰떡 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두 찰떡 파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말린 자두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얘는 좀 두껍게 지금 말렸죠. 이거는 좀 얇게 말렸어요. 네, 정말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이게 혹시 멍게 말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마치 좀 버섯 같은 느낌도 나요. 네, 그렇죠. 네. 한 100g 정도만 파에 넣을 거예요.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쫀득쫀득 해가지고 다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잘 잘라지죠? 네. 네.
예, 아주 잘 잘라져요. 이렇게. 새콤한 맛을 즐기는 사람은 입자가 좀 커도 괜찮은데 새콤한 맛을 덜 즐기는 사람들은 조금 잘게 써는 게 제가 보기엔 이게 낫더라고요. 조금 더 잘게. 그죠?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찹쌀을 지금 빻아놔서 찹쌀 가루를 찹쌀 200g입니다. 넣고요. 자, 200g 정도 넣고 네, 설탕, 자, 계란. 이 찹쌀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얘가 반죽이 좀 돼 보이지만 네. 조금 있으면 제대로 이렇게 물러져요. 찹쌀은 맵쌀하고 틀려요.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저었죠? 자, 쭉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죠? 지금 반죽이? 아까 냉장고에 있는 콩 다 넣고요. 아몬드 또 좀 넣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져놓은 자두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네. 이따가 위에 토핑을 좀 더 하고, 이렇게 넣었죠? 자, 그래 다 섞었어요. 섞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펴야 되겠지, 얇게. 넓게 펴주면 네, 되는 거죠? 넓게. 예. 조금 더 그죠? 그러나 이따가 이렇게 얘가 뒤집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죠? 이 파이를 더 맛있게 굽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주 저온에서 뒷면에서 한 17분 정도, 그리고 뒤집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끄면 아주 맛있는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두 찰떡파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또 건자두의 맛있는 네. 그 달콤한 맛과 또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되게 굉장히 많은 자두 요리들이 있네요. 네네. 여기는 월남쌈 또 띄어가지고 네. 안에 그 닭가슴살하고 다 볶아서 말아서 이제 한 거고요. 이거는 푸딩을 만든 거죠. 아,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이 8월 무더위를 자두 먹으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자두 하면 전국이 알아주는 옥자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성 옥자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의성으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밥상 차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와 장마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기 마련이다. 이럴 땐 신체에 활력을 주는 제철 과일, 채소의 섭취가 필요하다. 언제 먹어도 건강에 좋은 과일. 영양도 챙기면서 맛있게 과일을 먹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과일.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리는 곳을 찾았다. 바로 과일 소믈리에 과일 클래스. 최근 과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가 있는 강좌인데, 이번 강좌는 여름 과일인 멜론과 거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메론은 열대성 과일입니다. 그래서 메론은 여름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을 때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멜론은 칼륨 성분이 많아 혈중 염분 농도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시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멜론은 그물망이 촘촘하고 선이 도톰하며 균일한 것이 좋은 멜론이다. 또한 배꼽 부분을 눌렀을 때 살짝 눌리고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게 좋다. 포도는 줄기가 굵고 포도알이 검고 고르며 백색 분말이 있는 것이 좋다.
백색 분말은 포도가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포도는 유의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는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며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여름철 힘들고 지칠 때 먹으면 좋은 여름 과일이다. 제철 과일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나라에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기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더위에 맞는 과일, 추울 때는 추위에 맞는 과일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또 빠지고 아무 영양 성분이 더 필요하니까 포도 같은 거, 과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수분이 많은 과일,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게 맞는 과일이 맞춰서 과일을 먹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거리에서 생산된 국산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는 방법이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된 과일과 채소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 좋은 건강식품이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그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 그 색깔별로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와 화학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충이라든가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항산화나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채소와 과일에는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흰색 등 과일과 채소의 색에 따른 영양과 효과를 알아보자. 수박, 토마토와 같은 빨간색 과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여기 속하는데 항암 효과와 심장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오이, 상추, 브로콜리와 같은 초록 채소에는 엽록소와 루테인 등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포도, 블루베리, 가지와 같은 보라색 과일 채소에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페놀 등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다. 참외와 당근 같은 노란색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무, 양파와 같은 흰색 채소에는 알린이라는 항화합물이나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을 자세히 알고 먹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과일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후숙 과일과 장기 저장 과일과 금방 먹는 과일. 후숙 과일은 우리가 쉽게 아는 메론 같은 과일이 후숙 과일이고요. 그리고 키위, 복숭아 같은 경우도 부드러운 과일은 후숙 과일에 들어가거든요. 그 후숙 과일은 냉장고 바로 들어가면 당도가 떨어져요. 그다음에 금방 먹는 과일들은 밖에 두면 날파리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넣어서 냉장고 넣었다가 먹으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오래 냉장고에 두면 이게 산미가 올라가면서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밖에 꺼내서 좀 더 냉기가 빠지고 난 뒤에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저장 과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과배 단과이거든요. 근데 구매하셔가지고 랩핑을 씌워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도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론은 상온에 보관하는 겁니까? 냉장고 보관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후숙 과일 중에 대표적인 과일이 메론 있고 복숭아도 그래요. 냉장고에 두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숙 과일은 시원한 상온에 뒀다가 약간 익어지면 내가 먹을 때 냉장고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고 그냥 인지도 있는데 그냥 마트 가서 그냥 골라왔는데 그렇게 고르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과일을 보고 맛있는 거 골라서 애들한테 좀 좋은 거 먹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아침에 아이가 바쁘니까 아침 식사 옆에 항상 과일을 바로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게 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억지로 과일을 먹이기보다는 과일의 풍미라든지 좋은 과일을 먼저 먹이고
적절한 양의 밥을 먹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아이의 성장에 과일이 많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과일을 선별해서 또 제철 과일을 많이 먹이고 싶다는 걸 클래스를 통해서 배워서 유익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하루 과일 채소 섭취량이 한국영양학회 권장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과일 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에는 학교 급식에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과일 섭취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채소와 과일에는요, 영양제와 같이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영양제로는 섭취할 수 없는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과 같은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매우 필요한데요. 채소와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과일. 색깔별로 종류별로 골고루 섞어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기르자. 또한 똑똑한 소비자로서 맛있고 신선한 국내산 과일을 선택하는 지혜도 발휘해보자.